근데 외연확장이라고 말씀하셔서 요건 꼭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대선 때 보수 중도 연합이 유권자 연합이 일어났죠. 예, 그걸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수감시킨 그 장본인을 대통령으로 데려와가지고 왜 문재인이 너무 싫다 뭐 그런 걸로 그런 거죠. 그때는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집권 이후에는 이제 마이너스 뺄셈의 정치를 지금 계속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개혁신당 세력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 국민의힘 출신들이 거의 뭐 7할 이상이죠. 합리적인 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양반들입니다. 예, 얘기가 돼요. 그리고 저 지금 당 내에서 딴지 거는 사람으로 지금 찍혀 있는 뭐 유승민 의원님, 유승민 대표 같은 분이라든가 이렇게 좀 넓게 그래도 당장에 어떻게 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손이라도 내밀고 말 쏟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비대위원장 처음 오셨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아유 난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거든요.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도 포함하겠다는. 누구를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쓴소리도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쓴소리도 감정적인 쓴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구분될 겁니다. 어떤 특정한 분을 염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유승민 의원이 역할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일관되게 중간 위치의 입장을 갖는 사람이라는 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중간 지점을 겨냥한 답을 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생각이 좀 바뀐 것이지. 뭐냐면 이겁니다. 선거를 100일 앞두고 있을 때는 양잿물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양잿물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한석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것이 과연 전체 표에서 파이에서 플러스를 판단이 한다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볼 때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득표 전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거. 그 판단이 틀렸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조응천 선배님 같은 분 우리 당에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조응천 선배님 같은 분 우리 당에 오시면 좋겠어요. 먼저 당이 지금과 같은 민주당과 못난이 대결을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그런 당은 이제 저는 다시 가지 않습니다. 가서 새바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니요,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도 저렇게 힘든데 저는 밖에서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지금 양당 가지고는 이거 결국은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조응천 의원님 같은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전초를 가진 분이 우리 당에 절대 못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뺄셈 정치하지 않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 우리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요즘에 라디오 나가면 이제 막 저를 공격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은 그런 분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우리 당 얘기가 한두 번씩이라도 더 나오지면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님이랑 가깝다고 알려진 또 분들은 또 그런 최고위원들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방송 나와서 얘기하시던데요.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관점에서도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보수동맹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태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안정을 상징하는 민정당과 사실 개혁을 상징하는 통일민주당이 그때 합쳤거든요. 그 뒤에는 이게 민자당 때 또 신한국당 때 한나라당 때 새누리당 때까지만 해도 그 당 안에 보수파와 개혁파가 늘 충돌했어요.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보수를 상징하는 박근혜와 개혁을 상징하는 변화를 상징하는 이명박의 충돌 이것도 봤고요. 그래서 그 정당이 굉장히 선거를 잘하고 바깥에 있는 중도층들이
야, 저 정당에는 그래가 우리가 기대를 걸 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목소리가 있어. 언젠가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될 거고 당을 바꿀 수 있어. 이러니까 또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에 국정교과서로 가자 이러면서 그 원보이스로 그때부터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데 저는 어느 정당이나 이견을 허용하지 않고 원보이스로 가자고 하는 정당은 다 약해진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회복해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저는 실제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원보이스로 가는 것이 어느 집단이라든가 예. 다양성이 꼭 장기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확장이라는 게 참 말은 쉽지만 얼마나 절박성을 가지느냐의 문제인 거겠죠. 저는 총선 봤을 때 지금 그 외연 확장을 안 하면 우린 그냥 집니다. 예. 그걸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지지자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90%를 줍니까? 99.9%를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지층이 대단히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대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5%가 나오는 정당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 매몰되는 정당이 아니라 지향하는 어떤 나라라든가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근데 저기 지금 한 대표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생뚱맞기도 한데 저희들 저 머릿속에는 아직도 체리 따봉으로 대표를 비하했고 또 5등짜리를 1등으로 만들었던 그런 당으로 그 전력을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게 없어지냐. 지금 하루아침이 아니라 한 달에 거친 동안에 사실상 보면은 제가 그걸 다 극복해낸 거 아닌가요? 아, 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걸 자신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게 이렇게 여러 목소리가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은 전당대회 상처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봉합하고 당내 개파 갈등을 수습할 어떤 책임도 있으신 건데 어떤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십니까? 소위 친한파라고 하시는 분들과 친윤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달랐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시간이. 그게 물이 가라앉을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한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친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동훈과 친한 내지는 친윤, 친한 이런 개념이라는 게 만약에 제가 뻘짓을 하더라도 저를 따라다닌 사람들, 저를 지지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면 저는 가만히 한 명씩 한 명씩 떠올려 보면 아무 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결속력 있는 개파를 만들 생각이 진짜 없습니다. 다만 정책의 차원에서의 개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렉시트에 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거 아니면 뭐 다 좋습니다. 제3자 특검을 제가 말하는 거에서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들 중에서도 제가 말한 대법원장 특검에 반대하는 분이 반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각각 생각이 다른 거고 나름대로의 그 정당 내에서의 권력을 두고 어떤 쟁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건강한 겁니다. 그게 과열되지만 않는다면. 다만 저는 어차피 제 주변에서 앙뚜라지를 할 만큼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하고 어차피 같이 일해야 하고요. 제 주변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 들어갈 자리가 많습니까? 아니 자체로 저는 제가 비대위원장 왔을 때 처음 임명한 사람이 장동혁, 유이동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은 저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상식적인 반대를 하는 분과 일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일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당을 운영할 거고 여기서 폐쇄적으로 사람 모은다? 그건 그렇게 싸움에서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에서는. 그걸 했었을 때 우리 당이 우스워질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친한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별로 안 친한 진중권 교수님이 오늘 말씀이 좀 적으신데 네, 신임 여의도 연구원장이라고 신임 여의도 연구원장이라고 괜찮은데요? 스마트폰이 괜찮았어요? 그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유튜버들이 그때 뭐 복화 생기겠네. 좌파 좋은 거로 퍼뜨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 지고 나니까 지금 뭐냐면 부정선거다.
라고 이것도요? 하고, 네, 이것도 이제 부정선거라고 너무 차이가 얘기를 하고 많이 있고, 나는데. 그다음에 진중권 같은 좌파를 또 빨갱이를 여의도 연구원장에 앉힐 거다 말해가지고. 근데 연구원장 말씀 별로 안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자문해도 자문 안 듣는다고 그러시던데.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